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실근의 부호는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을 중심으로 두근이 양근이거나 두근이 음근이거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두근이 모두 예를 들어 7을 기준으로 하면 7보다 크거나 두근이 7보다 작거나 한근은 7보다 작고 한근은 7보다 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실근의 부호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세 가지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근의 분리는요, 모유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D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칭축의 위치, 즉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인 fa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a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이제 좀 나십니까? 나십니까? 나요 안 나요? 나요? 우진군 나요 안 나요? 이제 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는 3차 함수 나왔어. 이거 항상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3차 함수 나왔는데 구간 1,2에서는 감소하고 구간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이 함수가 증가해, 감소해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그려야 된다? f-x. 그래서 f-x를 구해봅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이 1,2에서 감소한다라고 했으므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 이 2차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인데 자, 1, 2에서는 감소하고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1과 2는요, 뭔지 몰라도 이런 구간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감소하는 구간에 있어야 되는 상태고 자, 열린 구간 3에서 무한대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때요? 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한 근은 3보다 작고 2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커라고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네? 맞죠? 이와 같이 두 근이 모두 조건이 아니라 한 근은 얘보다 작고 한 근은 얘보다 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D-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fa 요 세 개 중에서 뭐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습니까? fa 경계점에서 y값의 부호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식도 늘어난다 라고 했는데 요 그림에서는 현재 경계점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까? f-1의 부호가 0보다 작다. and f-2의 부호가 0보다 작다. and f-3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우선 이 녀석을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요거 생각해야 합니다. 자,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열린 구간이지. 2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그러므로 1에선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2에서도 0이어도 상관없고요. 열린 구간이므로 3에서도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3보다 큰 범위에서만 증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요 등호를 넣어주시고 and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얘는 3 플러스 2a는 0 이하다. 2a는 마이너스 3 이하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다 라는 요런 값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이제 x자리에 2 대입합니다. 12 플러스 4a는 0 이하다.
4a는 마이너스 12 이하다. a는 마이너스 3 이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풀겠습니다. 3 대입하면 27 플러스 6a는 0 이상이다. 6a는 마이너스 27 이상이다. a는 마이너스 6분의 27 이상인데 3으로 나눠버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 세 개를 n드로 만족함으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그래.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이렇게 그렸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3 이하? 마이너스 3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3 이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9는 마이너스 4.5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4.5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냈더니 바로 요 영역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5 이상 마이너스 3 이하입니다. 정수 A의 개수 구해보자. 어떤 정수 가능해요? 시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몇 개냐? 라고 묻고 있으므로 답은 몇 개? 2개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로 풀었다? 근의 분리로 풀었어요.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근의 분리로 푸는 거야? 다시 페이지 넘겨서. 자, 문제 유형과 뭐로 풀지? 다시 한번 그 개념의 제목만 두 번만 읽어보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 위에 시작!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말 나오면 뭘 구해봐야 된다? 2차 도함수가 미지수 포함이네. 그럼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한 번 더.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2차 도함수가 미지수 포함이네.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8페이지의 극대, 극소,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밑에 있는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fx가 증가 상태에서요 감소 상태로 변하면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변하면 즉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A를 중심으로. 혹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A를 중심으로.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X가 A에서 얘는 위로 올라가 있지. 두 개예요. 위로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그럼 너희들이 이름을 붙이면 얘를 극대로 붙일래? 얘를 극소로 붙일래? 극대, 극소 중에 누가 극대처럼 생겼어? 얘하고 얘 중에 큰 쪽이 극대. 그죠? 그래서 요때 얘를 극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의 y좌표값 있지? 즉 누구? FA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y좌표값 FA를요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2번에선 반대가 되겠네요. fx가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변하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라고 부른다? 극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 fa는 뭐라고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극값이라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보니까 3차 함수 같습니다. 3차 함수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x는 a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a에서 그림 보고 얘기해. x는 a에서 극대야 극소야?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f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부른다요. 아, 그렇구나. 바로 요 녀석이 y좌표 값이 극소 값이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랫줄에 뭐라고 쓰겠어? 너희들이 만들어봐. 시작! x는 b에서 극대 f b는 극대값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극대값이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이렇게 그림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자,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만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런 뾰족한 그림도 가능합니다. a, fa 얘는 b, fb라고 적어 놓았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극소 값이 돼요. 이 값이 뭐가 된다? 극대 값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밑에 그려놓고 우리 받아쓰기 옆에다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정의될 수 있다.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정의될 수 있다.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f-a는 0. 하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f-a는 0. 하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f-a는 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푸는 이 극대 극소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미분 가능한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올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올까? 위일까 아래일까? 위에서 훨씬 많이 나요. 거의 95% 이상이 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도함수의 활용은요, 기본적으로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근데 다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이 훨씬 중요해.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의 핵심은 다시 뭐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은요, 극대 극소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가 나왔는데 극대 극소가 나왔을 때 극대 극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극대 극소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극대 극소가 된다가 아니야. 극대 극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런 그림이 가능하거든. 이런 그림. 자, 이 그림에서 순간적으로 분명 도함수가 0이 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을 극대 극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극대 극소의 정의는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지 증가해서 증가가 아니거든.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f-x는 0은 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의 증가함표를 이용하여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증가함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증가함표 네모 박스 치시기 바랍니다. 증가함표. 자, 증가함표에서 우리는 뭐를 만드냐면요. 예, 요렇게 세로로 생긴 요런 표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요렇게 생긴 표를요, 증가함표라고 부릅니다. 자, 저렇게 생긴 표를 증가함표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증가함표의 핵심은 뭐냐? 요 증가함표 나왔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f-x는 0이라는 요 녀석이에요. 자, f-x는 0이라는 요 녀석입니다. 자, 우리 f-x는 0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곳.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극대, 극소인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가끔 극대, 극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극대, 극소인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증가함표의 핵심은 뭐라고? 증가함표의 핵심은 f-x는 0. 세 번만 읽고 가자. 시작! 증가함표의 핵심은 f-x는 0. 한 번 더. 증가함표의 핵심은 f-x는 0. 한 번 더. 증가함표의 핵심은 f-x는 0이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증가함표 나오면 우리 뭐뭐뭐 구해야 된다. 시작! x, f-x, fx. 증가함표 나오면 뭐 구해야 된다고? x, f-x, fx.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f-x는 0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증가함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부터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이야. 이렇게 풀 겁니다. 우리 보통 식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3을 나눠버리지. 근데 증가함표에선 그런 습관 가지지 마세요. 증가함표에선 버리지 마시고 그냥 데리고 다니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므로 3의 x-3, x-1은 0이므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구하면 뭐하고 뭐가 나온다? 1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증가함표를 위한 f-x에서는 증가함표를 위한 f-x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증가함표를 위한 f-x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략하면 안 된다. 특히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한다. 거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또 계속 씁니다.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음수인 개수를 생략한 후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때 음수인 개수를 생략한 후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음수인 개수를 생략한 후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음수인 개수를 생략하는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제 살짝 바꿔볼게요. 요거 풀고 그 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간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증간표는요, 요렇게 나중에 배우면 이제 이계도함수를 배우면 4줄짜리도 나오는데 우선은 3줄짜리에 x랑 f-x랑 fx 요 3개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은 누가 되는 거냐면요. 바로 f-x는 0에서 만들어 놓은 요 녀석이 기준이 돼요. 1하고 3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1과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겠지. 얘는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모두 다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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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x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자리에 1 들어가면 f-1은 뭐가 돼? 0이 되지. x자리에 3 들어가면 f-3도 0이 되지. 내가 이걸 구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x자리에 1보다 작은 수 하나 넣어볼 거야. 0 한번 넣어볼까요? 자, 0 넣어봅니다. 어디에? 이 식에 0을 넣어보면 편해요. 자, 이 식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 3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것만 따지면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자, 이제 1과 3 사이에는 만만한 수 누구? 2. 자, x자리에 2 집어넣어 보십시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예요. 자, 이제 3보다 큰 100만 대입해 볼 거야. x자리에 100만 대입하면 당연히 얘는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뭔지 몰라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 F1을 구해봐요. F1은 이 녀석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 X자리에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F1은 5. 자, X자리에 3 대입하면 F3은 몇 나옵니까? F3은 1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극대값. 얘를 우리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므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면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답은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증간표. 되겠습니까? 이게 증간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여기에 구구절절히 막 긴 설명을 달아놨지? 그게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진 함수야. 그래서 얘 증간표 구해야지.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인데 증간표 핵심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거랬어. 이래 놓고 양변을요 이 방정식을 푼다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야 라고 나와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증간표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x에 1하고 3 넣고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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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겠죠. 자, 그리고 f-x는 당연히 여기에 00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부호를 따지겠지. 그러면서 부호에서 뭔 짓을 한다 애들이? 여기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1보다 작은 수 0, 0 집어넣으면 어머 양수네 2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음수네 100만 집어넣습니다. 양수네 어머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요 따위로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다요. 생각보다 많아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얘는요 생략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것이 f-x였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1보다 작은 수 00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가 아닌 원래 뭐야? 마이너스일 거란 거지. 그리고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양수고 음수고 음수인데 음수 두 개니까 양수 됐을 거고 100만 대입해도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음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류의 그림이 아니라 이런 류의 그림이 나왔을 거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증감표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할 땐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 자리에 음수가 오면 이 음수 막 나눠버리고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달고 다녀라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9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그래프와 증감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줄여놔야겠다. 예. 자, 그래프를 보고요. 지금부터 증감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증감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f-x가 0인 점들이지. 그래서 내가 f-x가 0인 점들을 찾아보면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림. f-x는 0을 정의할 수 없어요. 뾰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극소죠. 그래서 얘도 중요한 점, 얘도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그래프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가해서 감소하거나 감소해서 증가하거나 순간적으로 0이 됐다 증가하거나는 이 중요한 그림들을 전부 다 이 x에 어떻게 표현해요? 땡땡땡 x좌표 A 땡땡땡 x좌표 B 땡땡땡 x좌표 C 땡땡땡 x좌표 D 땡땡땡 x좌표 E 땡땡땡 x좌표 F 땡땡땡 x좌표 G 땡땡땡 x좌표 H 그리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구합니다. 자, f-x를 구할 거예요. f-a는 뭐가 돼? 순간적으로 0이 되죠. f-b는요. f-b는 뭐 나옵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이 있죠? 얘는 구할 수 없어요. 자, c는요. 0. d는요. 0. e는요. 0. f는요. 0. g는요. 구할 수 없어요. h는요. 0. 이렇게 0 표현하랬죠? 그리고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래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선 증가, A와 B 구간에선 감소, B와 C 구간에선 증가, C와 D 구간에선 증가, D와 E 구간에선 감소, E와 F 구간에선 증가, F와 G 구간에서는 증가. 자, G와 H 구간에서는 감소, H보다 큰 경우에는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구하면 이제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얘는 FA라고 써줄 수 있지. 그리고 묻자. 얘는 극대, 극소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는 뭡니까? 대값이에요. FA는요, 극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FB는 어때요? 함수값 FB는 극대극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극대극소는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FC예요. FC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대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D 보도록 합시다. FD. 얘는 뭘까? 극대값.
그리고 FE는 뭘까? 극소가. 자, 그리고 FF는 뭘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FF 이거잖아. 맞습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FH는 뭘까? 극대가. FH는 뭘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겠습니까?